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방학철이 다가오면서 아이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아이들 키성장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동양 세계 수준에 이렇게 잘 접근해서 잘 외형적으로 큰 것 같지만 키도 양극화가 돼서 문제다. 네, 맞습니다. 못 자라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인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교과부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2005년부터 잘 자라던 아이들 키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되면서 오히려 평균 키가 작아진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조사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둘러보면은 180 이상인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키가 많이 커가지고 멋있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평균 키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또 키 작은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현상이 저도 어리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와서 정체기가 들어가고 오히려 작아지는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요인을 보면은 일단은 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활 습관으로 보면은 운동은 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저녁 밤에 잠잘 시간에 학원이다, 또 공부다, 네. 이렇게 되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시간을 잘못 안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음식의 문제인데 당분이 많고 칼로리만 높고 사실 영양분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인스턴트. 예, 그런 음식들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성장의 영양의 불균형과 성장 호르몬의 억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한 애들이 너무 또 일찍이 성인 문화에 빠진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성호르몬이 조기 발생되고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발생되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 되고, 또 하나는 성장 방해 질환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그다음에 아이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이렇게 숨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잘 분비돼야 할 성장 호르몬의 깊은 수면에 의해서 분비돼야 할 성장 호르몬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활 문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말씀을 잘 들어서 일찍 자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부모님들이 미리 아이들의 성장 방해 질환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비염 같은 경우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잘 크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도 빈익빈 부익부 하듯이 키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하고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해서 잘 자라도록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제대로 좋은 걸 먹고 제대로 생활수칙 잘 좀 자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시도도 못 온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요소 어느 정도나 우리 키에 영향을 미칩니까? 1900년대 초반에 전국 신체 검사를 했었는데 남자의 키가 161, 162 정도, 여자가 147, 8 정도 됐던 키가 지금 2010년도에 고3 남학생 키가 174에 가까이 되고 여학생 키는 161이 넘어가고 있죠. 상당히 많이 컸죠. 근데 더욱이 같은 핏줄인 DNA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보다 약 7, 8cm가 작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키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영양에 상당히 많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은 30%가 안 되고 나머지 70% 넘게가 운동이라든가 영양, 그다음에 환경, 어떤 기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성장의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7할만 이 다른 나머지 7할 운동하고 영양 이런 것들만 잘한다면 벌써 키 성장의 70%를 우리가 유전이 다소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요즘에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딸아이인데 가슴에 몽우리가 벌써 생겼다. 맞습니다. 많이 사춘기가 벌써 왔다는 거죠. 2차 성징이.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래도 정보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키 안 크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결국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아의 경우는 8세 정도에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벌써 가슴이 형성이 되려고 4, 5학년 되면 초경이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아의 경우는 5학년 전후에 음모가 나고 예. 그러고 한 1년 있다가 성장이 멈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아의 경우는 가슴 발달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예. 남아의 경우는 고환의 크기로 변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성조숙은 남아보다는 여아가 많이 있는 경우가 더 하다합니다. 예. 그리고 여아의 사춘기 그 성조숙의 원인들은 잘 밝혀지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진성 사춘기다, 가성 사춘기다 이렇게 하는데 진성 사춘기는 그 호르몬의 변화, 그 뇌하수체, 그다음에 네. 그 시상하부, 부신에 연결되는 그 축에 의해서 생기는 진성 사춘기가 되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가성은 어떤 약물 복용과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그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성인데 그것은 조절만 잘해준다면 그것은 조절할 수 있는 모양인데 문제인데 진성 사춘기는 좀 복잡한 양상을 해줘. 그런데 이런 원인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사춘기가 빨리 오고 또 그만큼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사춘기 전에 그 시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는 큰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성장이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네. 작은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은 키가 형성되는데 그 요인들을 보면은 성조숙의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생활 먹거리의 변화, 또 자연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가정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요, 신체적인 변화 이렇게 다 분류할 수 있는데 식생활의 변화는 예전에 비해서 육류, 지방질 섭취를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호르몬, 항생제, 네. 그 환경 호르몬 네, 그런 것에 의해서 조속이 될 수 있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영양식, 그다음에 네. 고칼로리, 영양 과잉 때문에 나타나고요. 네. 자연 환경은 예전보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 그리고 중금속이라든가 화학약품, 그다음에 뭐 전자파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멜라토닌 낮에 햇빛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네. 멜라토닌 형성이 안 돼서 깊은 수면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성장으로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정 사회 환경인데요. 인터넷의 조기 아하. 활용으로 인해서 음란물을 조기 접촉하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 문화 그리고 수면 부족 네. 그다음에 가족과의 대화의 단절 또 햇빛 보는 시간의 감소 네. 학업 스트레스 네. 이로 인한 수면 부족 네. 이런 것들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안 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변화는 그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아의 경우는 특별한 좀 정확한 요인들이 밝혀지지 않고 남아의 경우는 뇌의 어떤 종양이라든가 뇌 순환 장애 네. 또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좀 CT라든가 MRI 같은 CT 같은 경우를 많이 찍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사선 조사가 조금 아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이 너무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빨리 조숙이 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또한 여자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성장하고 관계되는 부신이라든가 네. 난소 그다음에 고환 네. 이런 것의 어떤 이상현상으로 나타나는 조숙증이 요즘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다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춘기가 문제가 된다면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원장님 말씀을 좀 잘 새겨 듣고 좀 수칙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일찍 와서 빨리 큰 것 같지만은 빨리 끝나버려 가지고 못 커버리면 문제가 된다 그 말 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사춘기가 이렇게 빨리 와서 문제가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여아의 경우에는 뭐 가슴이 좀 몽골이 잡힌다 그래서 놀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뭐 또 나중에 크겠지 하고 또 와서 시간을 놓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유념해서 살펴볼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외모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성장이 빠른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 변화, 그다음에 뭐 초경, 변성기가 빨리 오는 경우, 그다음에 치아라든가 걷고 말하는 것이 빨랐던 아이들,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아이들, 패스트푸드 먹는 네. 애들, 그다음에 체지방이 많이 오버되어 있는 아이들, 아. 그다음에 출생 때 뭐
간염이라든가 어떤 질환에 자주 노출됐던 아이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너무 많은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아이들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갑자기 자녀의 키가 한 달에 1cm 정도 막 쑥쑥 큰다. 갑자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래에 비해서 한 2살 정도 나이 들어 보인다. 아이가 성격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럴 때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조숙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라든가 친척 중에 자기 혈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성조숙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게 되겠군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몸과 마음이 바르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춘기를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성조숙이 빨리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 원장님은 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라든가 쓴맛 나는 음식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럼 단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러죠. 단 걸 많이 먹게 되면 저수요고요. 씨앗 종류를 많이 먹어줘야 되고요. 육류를 복용하는데 성장기들은 복용해야죠. 먹어야죠. 하지만은 지방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삶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육으로. 그다음에 우유라든가 두유를 같이 이제 섞어서 좀 복용하는 경우도 좋고요. 좀 춥게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요즘 아주 겨울에도 반팔로 방에 있는데 조금 차게. 춘지방 사람들 키가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운동은 성조숙을 예방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해독 식품을 먹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3시간 이내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염이라든가 어떤 호흡기라든가 아토피 증상이 있다면 미리미리 치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만한 아이들 요즘 너무 먹인 분들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못 먹고 사셔서 그랬는지 뭐 할머님들 이렇게 뚱뚱한 것이 나중에 키로 간다더라 냅둬라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비만과 키성장 관계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들이 사춘기 급성장기 오면서 살이 쭉 빠지면서 키가 크는 면이 보여요. 단면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제 살이 키로 간다는데 사실은 비만은 성조숙을 유발하죠. 그래서 여아들이 35kg가 넘어가면은 성조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큰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국 키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3, 4학년이라든가 5학년까지는 아이가 커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크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그 과다한 체지방이 성조숙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조기 초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키가 정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커야 될 중학교 때 안 크고 다른 애들이 커 올라오기 때문에 키 성장이 멈춰서 다른 애들에서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만이 이렇게 체중이 오버되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된다. 키 성장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키성장할 때 이제 뼈나이 뭐 골연령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말씀 부모님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성장판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더라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이 사이에 있는 이 그림들이 성장판에 해당이 되고 여기 가운데는 관절이고 이 우아래 뼈가 성장판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성장판이 이제 없죠. 간격이 없군요. 그래서 안 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장판은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판들이 어떤 영양소라든가 또 운동 자극, 호르몬 이런 것에 의해서 그 길이 성장이 되면서 키가 크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장판을 볼 때 요즘은 많이 간편하게 손목을 와서 TW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오차의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판을 제대로 보려면은 무릎, 그다음에 손목, 그다음에 그 발 뒤꿈치, 그다음에 부모님과 어떤 유전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같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봐야 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뼈 개수가 변한다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260kg 태어났다가 개수가 350kg 늘어나면서 키가 크는 것이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뼈 개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춘기 초경 여자들은 초경을 하면서 뼈 개수가 줄어들죠. 뼈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뼈 사이에 있는 성장판이 없어지니까 뼈 하나로 합쳐지니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키가 안 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른이 되면 207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 성장 과정에 앞으로 더 클 것이냐? 그렇죠. 다 컸냐? 그걸 보는 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이제 보다 좀 정확히 본다면은 이
그 손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목의 뼈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서 그 아이들이 키가 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 A라는 아이와 이 밑에 B라는 아이가 있다면은 둘이 생일이 똑같고 현재 네. 키가 똑같다. 예. 그런데 A라는 아이가 뼈 개수가 더 적고 앞으로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하. 나중에는 현재는 같지만 네네. 나중에 이 아이가 더 키가 크게 된다는 거죠. 아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판을 보고 뼈 나이를 골연령이 어리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군요. 네. 그렇게 이제 너무 공부만 늦게까지 시키다 보니까 야간 문화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못 나와서 문제가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성장 호르몬이 지금 오늘 우리 이 방송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어떻게 하면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가 잘 크게 할 것인가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수면이 중요한 거죠. 물론 성장 호르몬은 낮에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밤 10시부터 한 3시까지가 가장 피크로 나올 때죠. 네. 이때 잠을 자야만이 그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받아 먹을 수 있고 잠을 잔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을 주입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운동 시에도 보통 보면은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성장판 자극도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몸의 그 뇌파 상태가 네. 안정화되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24배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운동할 때. 그래서 운동이 참 그렇군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보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피 밤 10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가 네. 약 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잠을 자게 해줘야 되는데 참 요즘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면을 가능하면 줄이고 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서 12시 전에는 자야 될 것이고 네. 특히 아이가 키가 작다면은 10시부터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네. 네.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어떤 그런 질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정말 깊은 수면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꼭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면 시간의 부족 또 수면 시간의 불규칙 일찍 잤다 늦게 잤다 이것도 상당히 성장에 방해를 마이너스 요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피로가 안 풀리고 찌뿌둥하고 못 일어난다 잘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뭔가 수면의 상태를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생체 리듬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밤에 아이들이 잘 때 특히 어린 아이들 볼 때 부모님들이 다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투고 있을 때 아이는 잠자리 들었지만은 덜 긴장하고 불안하겠죠. 아. 그래서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집안의 아이들은 키가 정상적보다 네. 작다. 실제로. 예. 그것이 조사가 돼 있고요. 참 안타까운 소리죠. 말씀이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취침 시간이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애들도 같이 늦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것을 관심 갖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질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통이라든가 네. 또 뭐 기관지 천식, 그다음에 기침, 그다음에 아토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잠을 깊이 못 자게 자꾸 깨게 만들죠. 아. 그래서 또한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코로 숨쉬지 못하고 구강호흡 예. 하면서 구강호흡을 하면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숨이 깊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경우가 코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상기도 저항 증후군 그래서 사람을 숙면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요즘 상당히 성장 방해 질환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키가 안 큰 애들도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 되겠군요. 성장호를 잘 좀 분비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아이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거죠. 네. 잠을 자야 깊은 수면에 해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요. 실은 잘 자야 공부도 잘하는 거죠, 실은. 네.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뇌가 다시 재정립이 예, 예. 되고 뉴런이 기능을 잘하게 하는 작용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엄마하고 또 학교 친구들 간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성장에 많이 부담이 되고요.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네. 2-3시간 이전에 먹지 않아야 되고 고형 음식은 3시간 전에 먹어야 되고 또 그 유동식은 2시간 전에는 먹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낮 시간에 햇빛을 좀 쬐주라는 거죠. 아하, 그래야 예. 그 눈을 통해서 그 식이요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아하, 합성이 되고 네네네. 그 합성이 돼야만이 깊은 수면을 하게 되고 또 깊은 수면을 해야 또 세로토닌이 합성되면서 네네. 낮에 개운하게 아하.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키도 클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방해하는 질환, 특히 비염 이런 증상들은 상당히 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고 자주 깨고 네. 또 비염부터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죠. 그래야 네. 깊은 수면하고 성장으로 잘 나오게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검진 결과에 맞게 또 필요하다면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 예, 치료를. 그렇습니다. 뭐 성장탕도 있고 성장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소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침 하면은 일단 아이들이 무서워하죠? 이런 침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상당히 무서워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침으로 인해서 이러고 맞으면 아주 더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키 큰 아이가 더 안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이런 스티커 침을 사용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성장판에 붙이게 되고 네. 이것은 이제 원적에선 세라믹으로 돼서 계속 자극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귀에다 붙이는 이침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성장에 관계된 자리들이라든가 야가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다 하면 위장을 좋게 하는 자리, 네네. 야가 뭐 비염이 있거나 충동증이 있다 하면 충동증에 관계된 이런 자리들에 이런 것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혈을 자주 자극해주면은 이렇게 성장파도 자극돼서 아이가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혈자리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예. 집에서도 좀 자주 도움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그 VCR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네. 지금 무릎에 그 성장 혈자리를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양구, 혈액, 족삼리, 독비 이런 한방 혈자리거든요. 네. 그 성장판과 관계되는 혈자리들입니다. 저 부분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자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저 부분을 마사지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킨십도 돼가지고 정서적 교감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저걸 하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잠도 깊이 든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지금 저 자리는 족삼리인데요. 저건 위장 기능이 약한 아이들 저희들 자극해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저 자리는 지금 이제 그 발 뒤꿈치에 뭐 나타나는 골륜, 태기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발목 쪽의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그래서 저렇게 방금 말씀드린 스티커 침을 붙여서 아이들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키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소중한 얘기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아이들의 키가 쭉 증가됐다가 요즘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참 뭔가 그 교육부 차원에서도 원칙을 세워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가 2차 성징이 다른 나라보다 급속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라든가 성인들, 그다음 의료인들의 어떤 그런 관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키라는 것은 그 때가 아니면 안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작다면은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아이들한테 키 몇 센치가 아니라 어떤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소중한 아이들 키도 실력도 쑥쑥 자라야 될 텐데요. 올바른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강요된 억지 과다 학습은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키 크는데도 장애가 되고 실력도 갈수록 꺾여질 수 있다고 전문가 선생님들 지적하십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의 어리석음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신철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